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제목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오래간만에 기업에 대한 뉴스를 앞에 편집을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반토막, AI 칩 대중제재 여파라는 제목으로 김대영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7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상반기 누적 실적은 저는 그 누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공시 데이터에서 제가 가져와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연결로 153조 1,400억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대비 4.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33.8%가 감소했습니다. 개별로 해가지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DX 부분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인가 그런 사업 부분 쪽, 그러니까 여기 반도체 그쪽이 좀 안 좋은 거로. 그런데 두 군데 쪽에서 영업 손실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충당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DX가 아니고 디바이스 솔루션이군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으로 이익이 감소한 여파를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대 HBM4 제품 요거를 곧 양산할 거다. SK한테 지금 뒤졌지만은 그리고 AMD하고 브로드컴 등의 HBM3E를 공급하는 성과도 냈다고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 연합뉴스에서는 효자였던 반도체가 발목, 삼성전자 재고 충당금만 1조 원대. 자, 그러면은 재고 충당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1조 원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재고 충당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뭔 말인지는 알겠어. 이렇게 되지만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평가 손실이니까 이것은 현금으로 손실이 난 게 아니죠. 평가 손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기에 분석했을 때 재고자산이 29조 6,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게 마이너스 3조 5,742억 원, 2024년 말에 평가가 3조 1,298억 원. 그래서 기말에서 기초를 뺀 게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4,444억 원이 평가 손실인데 상반기에 와서 이게 1조 원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로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다면 굳이 재고자산 실현 가능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동평균법에 의한 금액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실제 손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가 손실이죠. 현금으로는 손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정도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환입 회계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뽑아 본 내용을 소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하면서도 저는 불확실한 예상 판매 가격을 근거로 한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NRV 이런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얘기를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나온 데이터인데요. 원가 세력이 입력해 놓은 회계 기준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고자산 회계만이라도 평가 손실 환입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면 굳이 평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원가세계 세력과의 나발이 싸움이기는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싸움은 아닌데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세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 세계를 상대로 제가 혼자, 물론 저 혼자는 아닙니다만은 재고자산에 왜 가공비 배부하냐, 그 반대 세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소수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라고 제가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달라진 수익 방정식, 시트로 걸고 변속기가 뒷받침. 원래는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시트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김덕호 기자가 블로터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현대 트랜시스의 수익 구조가 달라졌다. 회사 제목을 이렇게 붙였을 때는 변속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게 별로 돈이 요즘 안 되다 보니까 차 시트 수익 사업으로 부상을 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이 글을 뭐 다 읽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있을 텐데 협력업체는 좀 어멍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직접 하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증손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만들자. 수직 통합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존재감 키우는 전기차 부품 연구 개발 중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 자동차가 고급화되면서 그 시트도 럭셔리 해가지고 여기에 뭐 이 겨울에는 온열 또 안마등 통풍도 되고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되죠. 일반적으로 좀 할배 개그로 얘기하면은 그 일반 남녀 로맨스가 차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하고 좀 관계를 좀 마케팅적인 거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게 이제 트랜시스 회사 전경인데 동탄연구센터라고 돼 있네요. 동탄연구센터. 이런 식의 모양은 공장일 것 같고 여기도 약간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사무실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일학 내외 몽골 환영식소 회견 7월 8일 11시 59분인데 7월 6일 날 갔는데 조금 이 보도가 늦어진 건지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도착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부의 수후 바토르 광장에서 동국의 황령식에 임했다. 두 사람은 마중 나온 후렐수프 대통령 내외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민족 의상을 입은 현지 아동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비행기, 전용 비행기를, 아마 전용 비행기 있겠죠? 그 일황이면은, 어, 뭐, 직접 갔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갔는지 그거는 아마 그 밝히지 않고 있는데,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이런 사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여기 폐하라는 표현을 했네요. 폐하는 대통령 내외와 함께 회견 장소가 되는 정부 청사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 모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직전 회장에는 동국 출신의 스모의 전 역고지나 아사 소류씨, 학보씨, 하마푸지씨 일본명으로 다 바꾼 몽골 스모 선수로 등치들이 좋으니까 여기 봐서도 그 몽골 대통령이 뭐 떡자가 좋네요. 이 사람도 씨름 출신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일본 천황이 왜소하게 보이긴 합니다. 부인보다도 키가 좀 작은 것 같죠. 그 대통령 영부인도 아줌마 같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아줌마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게르 형태, 천막 형태에서 이렇게 담소하는 것 찍혀 있고, 서열하는, 의장대 서열하는 도작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니까. 뒤에 이 호위 병사가 걷는 것은 소련식으로 그때 했는지, 직선적으로 걷는 그런 형태, 근데 공산당식이 좀 남아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과 몽골의 만남, 요거, 큰 어떤 변화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이주 현실화되나 이스라엘 가자 주민 남부의 수용, 이혜원 뉴시스 7월 8일, 국방장관 라파의 인도주의 도시 설립계획 지시, 주민 전체 목표 다른 국가로 이주도 장려, 강제 추방 준비 전쟁 범죄자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국제기구가 관할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미국 주도로 설립된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와 협력할 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TOI는 전망했다. TOI는 뭔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글로벌 컨설팅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와 이스라엘 기업들의 주도로 가자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정황도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9,000, 약 1,23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이주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도 단견 논란이 됐다. 이렇게 되는데요. 인류의 전쟁 범죄이자 인류에 대한 범죄. 그런데 그러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들을 안 하고 있는 게 난 이상한 애새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그 서양인들 때문에 로마 때문에 나라가 해체되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민족이죠. 팔레스타인도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다고 한들 그게 똑같은 얘기 가지고 왜 지랄들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 그럼 옛날에는 인류에 대한 범죄? 여기도 표현했습니다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쫓겨나고 2차 대전 특히 가스실에서 강제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왜 언급들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또 연해주를 차지하려 고려인을 현재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입수시킨 소련도 범죄라고 규탄하는 보도와 같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 당에서도 우리 고려인은
잘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근데 이게 1230만 원씩 주고서 좀 이주하세요. 이집트나 사우디나 뭐 이런 쪽으로 받아주도록 또 압력을 넣게요. 이러면서 근데 한 군데 그 몰아놓으면은 진짜 그 나중에 그 한꺼번에 죽이면은 그거는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하고 유대인하고 같은 땅에서 이제 살기가 어렵다. 이게 역사의 흐름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생존이 불확실할 때 종족 보존의 본능이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출산한다. 이런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런 사진을 우리나라에서 앞에 내세워가지고 불쌍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 의도가 반이스라엘, 반유대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 언론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 것 같은 그 가자지구 몰려가지고 해변가니까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그래도 여름이라고 물놀이를 이렇게 옷을 입고 물놀이는 애들도 참 많죠. 전쟁통에 애들을 많이 납니다.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족 본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물학 전문하신 분 얘기가.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자기 잘 잔다. 기찻길 오막살이면 판자촌들이죠. 거기 못 살죠. 밤에 할 일이 없겠죠. 네. 한국 AH64 아파트 주문 취소 예정 신호. 타일러 로고웨이가 더 워전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AH-64 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리콥터 36대의 후속 구매 계획이 중단되었다는 소식. 코리아타임즈는 지난 금요일에 승인된 추가 예산에서 자금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22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보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유영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 세계에 공개된 방공망 확산과 어슬렁거리는 탄약, 이거 직역인데 AI가 드론에 대한 헬리콥터의 취약성이 이번 결정에 박차를 가했다고 코리아타임즈는 밝혔다. 어슬렁거리는 탄약이라는 게 아마 자살폭탄 이런 류 아닌가 생각됩니다. 드론과 스마트폰 시스템은 현재 전장에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기존 플랫폼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쟁의 미래를 반영하는 역량에 투자해야 합니다. 아파치 헬기를 들여오느니 그 돈 가지고 우리는 드론을 만들겠다. TWG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훨씬 전부터 언급했듯이 공격 이게 TWG가 더 워전이네요. 공격 헬리콥터의 유연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생존 가능성은 확실히 여기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되지 않느냐. 록다운 레이더 기능의 확산과 첨단 장거리 방공 시스템도 공격 헬리콥터에 큰 위협이 된다. 헬리콥터가 좀 비행기보다 느리고 낮게 다니니까 공격 대상으로 잘 추락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센서 충실도와 첨단 네트워킹 기능이 다양한 대공포 미사일 기술과 함께 계속 확장됨에 따라 더욱 헬리콥터가 취약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 포천에서 그 공격형 헬기가 미사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 발사하는 그런 장면이 포착된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워전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더 워전에서. 미사일과 공중 발사 효과 ALE를 포함한 새로운 장거리 무기는 방공망을 공격, 미끼,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부 위협에 대해서만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향상된 상황 인식과 전자전 시스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공격에 대한 위험 증가로 인해 헬리콥터의 미래가 더 어두운 곳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범위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는 특히 전투용으로 적재될 때 사거리가 매우 짧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범위 문제는 훨씬 덜 두드러지지만 생존 가능성 문제는 아마도 더 두드러집니다. 북한이 이미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드론 포트폴리오와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계속 받는다면 이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아파치에 대해 사용될 예정이었던 수십억 달러가 드론과 새로운 기능을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명백한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미 육군의 회전익 제고에 비슷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미군이 그동안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북한도 드론 기술, 우리 진짜 드론에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전 봤으니까 우리 국방비가 그렇게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저도 공감이 엄청 가네요. 이시바 트럼프 대일 관세 25%의 참으로 유감, 한편 사실상의 동결로 기간 연장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좀 시작하자마자 목이 쟁기네요.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을 지시. FNN 프라임 온라인입니다. 이 뻔한 얘기지만은 총리가 정말 유감이다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힘이라는 게 유감이다 하지만은 어쨌든 잘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협의해서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질 끈다기보다 일본 정부로서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수 있는 엄격한 협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말해 동시에 미국 측과의 거듭된 협의를 거쳐 논의에는 진전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일본이 받은 내용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25% 8월 1일부터. 그런데 한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지금 뉴스에서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죠. 똘마니들만 보내고 이런 당구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칸이라고 조금 비아냥거리고 싶네요. 그래도 이시바는 정말 유감입니다 라는 말은 했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현장서 시민들 호나 아베 전 총리 피격 3년. 이시바 총리가 그 아베 총리의 위령비에 헌화하는 사진이 나왔고요. 그 사건 현장에 설치된 그 위령소에 시민들이 와서 그 참배하는 그런 사진도 나왔네요. 요인 단독 테러 일어나면 진다. 엄계 참의원 선거 아베 피격 이후에도 오사카 부경 정보 공유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참의원 선거에 말하자면 참석하는 사람들 유세,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랬죠? 검색하는 그런 경찰들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네요. 한국군의 K2 전차가 유럽의 주력 전차로 폴란드가 미국과 독일제에서 전환한 이유. 요시나가 겐치가 맷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신선하게 취재한 것은 한국군 출판 부분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해서 그 시뮬레이션 교육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개발해서 폴란드에 또 제공하는 것으로 인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수출했던 히스토리고, 이번에 2차로 엄청 더 큰 규모로 사가는 게 계약이 성사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기자의 시각은 왜 그것이 그렇게 폴란드에서 한국산으로 전부 다 개비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은 그 현지 생산과 일부 100%는 아니겠지만 기술 이전, 이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어떤 그 언론은 기술 다 팔아먹는 한국, 뭐 이따위 식으로 또 보도를 한 게 있는데, 낱개를 빨리 맞추려면 현지 생산 체제를 만들어야 되죠. 어쨌든 동유럽의 방사는 한국이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딴 나라도 한국산으로, 그러면 미국이 이제 삐져 나오겠죠. 어쨌든 최종의 전장은 육전이니까, 지상전에 탱크 뭐 이런 거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니까 우리나라 낫기 빠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독일제 레오파드로 2는 우리 이번에 K2주차 철량 보유가 현재 250량 있는데 K2 전차가 철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그것은 이제 퇴역시킬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습니다. 의료기관 파산 올 상반기 30억 건, 사상 최대 돌파, 고물가 인건비 급등으로 수익 악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일본 얘기입니다. 제국 데이터뱅크에서 보도했는데 의료기관의 도산 동향 조사 2025년 상반기인데 부채 10억엔 이상의 도산은 4건 모두 병원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64건의 도산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35건인데 그러면은 70건을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건강보험 수가 뭐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안 오르지만은 그 인건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경비들이 인상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다 보험 처리하니까 의료보험으로 수익이 안 난다. 그리고 이제 병원은 노후화되면은 새로 그 건물을 져야 되는데 건설비 급등과 자금난으로 새 시설을 짓지 못해 사업 존속 위기에 빠지는 시설이 잇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전철역이 가까워가지고 주변에 또 종합병원이 근처에 또 있어가지고 아주 그 병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필요하면 내과도 가고 치과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 차관 나이가 많을수록 그 병원이나 의원이 많은 지역에서 살면은 아무래도 편할 것 같아요. 돈이 좀 나이가 먹을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그래도 병원이 도산했다고 일본은 뭐 더 많겠지만은 이건 프로테이지로 계산한다면은 뭐 0.0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병원이 많을 테니까 일본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병원이 망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통계를 어디서 할 건지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통계 같은 거 뭐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네요. 대통령실 관서협상 긴급회의 국익 관철이 더 중요.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YTN 사진은 코리아 타임즈 거 가졌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이 이쁜 언니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낸 서한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내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차관 국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국익을 얻냐? 미국도 국익을 얻어야지. 그러면 기브앤테이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긴급회의 해가지고 뭘
잠깐 이런 여기다가 국익을 그치 당연히 국익은 말은 맞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장이 찾아갔지만 뭔 얘기 뭐 들고 가는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대화가 더 진전이 되든가 가가지고 뭘 얘기했는지도 잘 얘기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냥 갔다 왔다 위성나기도 갔다 왔다 만났다 쇼 행위만 지금 하고들 자빠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8월 1일부터 25%입니다. 그 안에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어떤 협상 능력이 있을지 두고 보도록 합시다. 트럼프 1차 타깃 등 14개국 살펴보니 동맹 압박 중국 견제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아 동맹 한일 첫 타깃 협상위원회 최대 압박 동남아 등 신흥국 겨냥 중국 환적 관세 영향력 확대 견제 트럼프 추가 서한 발송 예고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빼고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태국, 카자흐스탄이 대상에 올랐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튀니지, 아프리카 국가와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비유럽 국가도 지목했답니다. 동맹도 예외 없다. 한국, 일본에 최대 압박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짜증나게 했기 때문에 첫 타깃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열어뒀다. 베트남도 알아서 협상을 잘 했는데 좀 너무하지 않소라고 얘기하는 거 좀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이런 거는 한일이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호흡을 맞추는 게 아니고 쌍방간에 한국 애들 저거 어떡하지? 우리는 일본에서 그렇게 보고 또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역 불균형 내세웠지만 사실은 중국과 브릭스를 견제하는 것이다. 2차, 3차 성원도 나올 듯 3주 시한 협상 봐서 연장할 수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